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2년 단계적으로 폐지되며 의료급여도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하며 2023년까지 검토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생활 빈곤으로 끼니를 걱정하며 하루를 겨우 버티고 있는 저소득 빈곤층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었고,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임에도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복지 사각지대 중 하나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생계급여에서 사라집니다. 내년부터는 노부모 부양 인식이 바뀌게 되어 자녀가 있어도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해진다는 말씀인데요. 연소득 1억 또는 9억까지 가능하지만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부양 의무는 계속 적용된다고 합니다. 생계급여의 부양 의무 폐지와 함께 마지막으로 부양 의무자 기준이 남게 되는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2022년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가구부터 부양 의무자 기준에서 제외하는 등 3년 안에 19만 9천 명이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고, 내년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하면서 2023년까지 검토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하니, 의료급여의 부양의무까지 폐지가 된다면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의 빈곤 사각지대가 조금은 해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87만 6,290원에서 전년도 대비 5.02% 인상된 512만 1,08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코로나19 상황으로 경제 회복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고, 그간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면서 많은 재정을 투입해온 점 등을 감안하여 기본 증가율은 3.02% 인상하기로 하였으며, 이와 함께 올해부터 적용하게 된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원을 사용하고 1, 2인 가구 지원을 강화해서 변경된 가구균등화 지수 사용에 따른 추가 증가율 1.94% 인상을 적용하여 전년도 대비 최종 5.02%를 인상하는 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여기서 가구균등화 지수가 무슨 말인지 궁금하신 분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공동생활 시 비용 절약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하여 가구 구성이 서로 다른 가구의 소득 및 지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지수입니다.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소득 간의 격차 및 변경 전후 가구균등화 지수 간 격차는 2026년까지 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말하는 것인데요. 국민의 소득 수준을 1등부터 100등까지 놓고 보았을 때 딱 중간에 위치한 값이 중위소득입니다. 이렇게 기준을 정한 중위소득은 2022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입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 기준은 생계급여 153만 6,324원, 의료급여 204만 8,432원, 주거급여 235만 5,697원, 교육급여 256만 540원 이하입니다.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이 고 최저보장 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46만 2,887원에서 2022년 153만 6,324원으로 올랐으며, 1인 가구는 54만 8,349원에서 58만 3,444원으로 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필수 의료 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흉부 초음파에 이어 심장 초음파와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척추 MRI 등 국민 부담이 크고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가적인 초음파 MRI 항목에 대해서는 질환별 정책 대상별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거급여의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 가구 혼수에 따라 2021년 대비 최대 5.9% 인상하였습니다. 가구 혼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 혼수가 8, 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하며 10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으로 2인 증가 시 10% 인상에 따라 적용합니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 비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 범위별로 수선 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합니다. 교육급여는 코로나19 시기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 지원비를 2021년 대비 평균 21.1% 인상하여 초등학교 33만 1,000원, 중학교 46만 6천원, 고등학교 55만 4천원을 연 1회 지급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빨리 예전의 일상을 찾고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지기를 바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여러 복지사업의 사각지대 없이 모두가 행복한 2022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아리였습니다.